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업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업은 결국은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나 주변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잖아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어떻게 될까? 백전백패. 최소한도 나는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가 어떤 때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가 이렇게 봤더니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말할 때를 가장 행복하게 느낀대요. 자, 말할 때 내가 말을 할 때 행복하게 느낀다는 얘기는 그 소비자들이나 주변에 내가 이 사업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경청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하겠죠. 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분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방 사람 듣기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처럼 리더가 돼서 사업을 이제 해야 되겠고 사업을 잘 하려면은 이 스폰서나 온라인들의 강의를 많이 해줘야 되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사업을 불특정 다수인들을 만날 때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고 격려와 칭찬을 계속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서 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경청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먹을 때 인심이 난다고 그래요. 이 먹는 즐거움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퀸 같은 걸 많이 활용하면 좋겠죠. 왜냐면 먹을 때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지. 퀸 딱 요리를 딱 앉혀놓고 태워 나누면은 좋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또 퀸 다 되고 나면 또 우리 퀸에 대한 특장점을 설명해 주면서 요리의 어떤 그 맛깔나는 음식도 먹어가면서 영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그 상대방 사람은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여가를 활용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같이 그분하고 뛰고 그분하고 같이 운동하고 이런 어떤 취미가 같은 내가 취미가 그 사람하고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사람이 이런 A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A라는 취미를 함께 호흡하고 같이 해주었을 때 그분이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나에 대한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거나 내 편익을 만들려면은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상대를 읽고 알아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것이 2020년도 작년 1월 이후 신규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인류라고 그래요. 이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사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의 어떤 현상 우리가 새로운 리크루팅 대상자들 신규 사업자들, 신규 소비자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이거를 오늘 한 4-5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새롭게 사업가나 소비자를 만나는 분들이 특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성격 변화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대응한다면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여러분들 전달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작년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세대는 또 지금 작년 1월 이전에 사업자들은 아시겠지만 펑션도 보셨고 내일도 보셨고 세미나도 보고 웨살도 직접 경기다 같은 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큰 미팅을 보셨잖아요. 근데 작년 1월 이후에는 코로나 시대 이후는 그런 미팅이 거의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적응해 가야 되고 새롭게 제품을 맞이하거나 새로운 소비자들의 그 원하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지금 새로운 사람들한테 옛날에 펑션 얘기하고 뭐 OSR 얘기하고 뭐 이 넬리 장소에서 막 동기부여 받았던 얘기를 지금 해봐야 지금 새롭게 나오는 분들은 전설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새롭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이제 큰 미팅, 옛날 큰 미팅 얘기를 하나 해왔던 전설이야. 과거에 했던 사례 얘기는 가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새로운 사업자나 소비자들에게 크게 동기부여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뭘까? 소규모 미팅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소규모 미팅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우리 리더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제가 이제 가능한 풀기도 하지만은 제가 설명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펑션, OSR, 세미나, 그다음 오프라인 미팅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동기부여 됐다면은 앞으로는 오프라인 미팅 거의 이제 쉽지 않다. 온라인 미팅에 적응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소규모 미팅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룹을 성장시킬 수 있고 소비자를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미팅이 뭘까? 1대1 미팅, 1대2 미팅이에요. 그래서 1대1 미팅, 1대2 미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홈미팅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각자의 리더십보다는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얘기는 뭐냐면 각자 리더십보다는 오너십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컨셉으로는 오너십.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떤 소규모의 어떤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대1 미팅, 1대2 미팅을 자주 많이 하면서 소비자도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이 매출을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오너십이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고, 리더십이, 우리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여기 있는 최선 리더분들은 리더십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사업을 오랫동안 해보고 또 덱스하거나 이렇게 훌륭한 리더들 보면은요, 사실은 과거에는 리더십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컨셉, 코로나 시대의 1대1 미팅이나 1대1 미팅, 이런 홈 미팅, 각자의 미팅에서는요,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룹을 성장할 수 있고 소비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너십을 가지고 여러분 소비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까? 거기다 오너십 플러스 리더십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뎁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그룹을 폭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도 조양희 부사장님 그 강의를 들어보셨지만 이제 맞춤형 비즈니스를 얘기하잖아요. 이거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맞춤형 비즈니스를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60년 전부터 우리가 맞춤형 비즈니스를 해온 거고, 앞으로도 10년, 20년 후에도요, 이 맞춤형 비즈니스는 굉장히 농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1대1, 1대2 미팅은 이게 맞춤형 비즈니스예요. 여러분들 뉴트리를 공부하시고 아티스트 공부하시면서 1대1 만나가지고 화장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건강 상식 알려주는 것이 1대1 맞춤형 아닙니까? 퀸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같이 영양을 나누는 것도 이것도 맞춤형이에요. 이렇게 좋은 앞으로 비전 있는 비즈니스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맞춤형 비즈니스는요, 오너십을 꼭 가지셔야 되고 각자 브랜드화 해야 돼요. 자, 이제까지는 그룹에 의존하고 리더십에 의존했다면 여러분들은 아까 뭐랬죠? 오너십을 가지셔야 한다 그랬지? 여러분들 각자 도상의 주인공이야. 여러분들 리더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 그룹의 총리더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오너십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룹의 총리더야. 우리 최은철 사장님이 여기 있다. 최은철 사장님이 내 그룹의 총리더야. 지금은 그룹이 크지 않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그룹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룹 전체에 모여가지고 탑리더들의 스피를 많이 들어보고 동기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김태현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양다수 사장 같은 소그룹 리더들이 여러분들 리더십을 가지고 오너십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룹을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1차입니다. 그게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라고 사업자를 만들라 그게 1차예요. 근데 요거로 끝나면 안 되고 2차는 뭐냐면 리더십을 같이 가셔야 돼요. 리더십은 뭐냐? 바로 이런 스폰서 업라인 미팅, LOS의 중요성, 팀워크,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그룹 전체를 이렇게 어우리는, 조화를 이루는 LOS의 힘을 활용하는 그런 그룹이 됐을 때 뎁스가 되고 네트워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는 분들은 참 요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정알파 사장님,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잘 모르시죠? 아직 이제 사업을 많이 안 하셔 오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자꾸만 들으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는 스폰서 업라인이라고 또 질문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결국 사장님이 그룹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능력으로는 아까 오너십이에요. 근데 그룹의 능력은 바로 리더십이에요. 예. 그 리더십이 오너십 플러스 리더십을 가졌을 때 내 네트워크를 키우고 내가 또 움직이는 만큼 내 소비자를 키우고 사업자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비자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오너십을 가지고 내 그룹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업자가 나왔을 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에는 바로 사업자를 복제시키고 네트워크를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받게 해주게 하려면 바로 시스템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팀워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멘토십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오랫동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강조 잘 안 해요. 1대1 미팅만 계속 강조하고 1대2 미팅만 강조하고 소비자 많이 찾아러 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지금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플러스 여기 있는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 큰 미팅에서 소그룹 미팅으로 이제 우리가 전환되면서 익숙해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는 리더십 쪽으로 계속 키워왔고 이 오너십 쪽으로 약해졌어요. 네, 1대1 미팅, 1대2 미팅이 약해졌어요. 이제 앞으로 이거 굉장히 강화되게 돼야 여러분들 소비자가 생기고 사업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자가 나오고 소비자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리더십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미팅으로 이제 전환되는 이런 시점이에요. 다시 이제 오프라인 가기 쉽지 않다 그랬죠, 이게. 이제 만일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 하더라도 뭐 이제 뭐 5명 이상 모이고 10명 이상 모이고 이런 부분이 약간 완화될 수 있지만은 옛날처럼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펑션하는 거 이거 허용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이 바이러스는 계속 발전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더 우리 행동 반경을 더 축소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아마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했냐? 이런 온라인 미팅에 계속 온라인 쪽으로 익숙해져 가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또 지금 현재 2020년도 1월 이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젊은 세대들은 이미 온라인에 익숙해진 분들이에요. 온라인 이미 익숙해진 분들이기 때문에 홈미팅이라든가 SNS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우리 구매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기존 리더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옛날에 뭐 이렇게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펑션을 통해 동기받았던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제가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경험 얘기는 하겠죠, 제가. 그래서 신인류 태어나서부터 이미 온라인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특히 젊은 사람들은 봐도 온라인 적응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아메에서 뭐 정보가 주면요, 진짜 온라인 이해 못하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전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김성문 사장, 우리 김설아 사장이 도와주고 하니까 내가 이거 여러분들하고 이런 미팅도 하고 있는 거고, 그나마 조금 좀 부족하더라도 박경수 사장이 나보다 갔기 때문에 제품도 구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만약 나 혼자 있다면 이거 진짜 이거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 드는 거죠.
이미 그런 전환이 발빠르게 아메리칸 회사는 전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젊은 리더들한테는 굉장히 큰 프리미엄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소비자나 사업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온라인 쪽으로 굉장히 거의 80% 이상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온라인 미팅, 언테크가 이제 아주 편한 시대가 됐고요. 익숙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도록 스스로가 변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온라인 미팅.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미팅은 제가 어떤 기준을 좀 정해드리고 싶은데 이 기준은 최소한도 파운더스 PT 이상별로 하시게 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파운더 PT라는 것은 그래도 그룹원들이 있는 거죠.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룹은 최소한도 파운더 PT 정도 되시면은 자체적으로 그룹을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줌 같은 거로 미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 할까? 그런 자격을 부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파운더 PT는 저하고 또 계속 소통하면서 정보를 내보내주고요. 예. 그리고 전체 있을 때는 이런 미팅을 통해서 제가 또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또 전체 잡아주기도 하고 비전도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미팅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숙달돼야 된다.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거기에 적응을 여러분 앞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또 적응하다 보니까 또 할만해. 어떤 때 눈이 팡 쏟아질 때 2시간, 3시간씩 서울 가고 원주 갈 때는 진짜 이게 힘들거든. 근데 이 줌 미팅을 하니까 저 울산에도 들으시고 인천도 들으시고 저 광주도 들으시더라고. 장점이 있어요. 여기 익숙해지면 장점이 큰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줌 미팅이나 유튜브에 이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오늘 우리 빅드림하고 우리하고 이제 그 OSR을 같이 하잖아요. 이게 한국 아메에서 이 엊그저께 그 OSR 미팅 한 거를 한국 안에서 공유하도록 돼 있어요. 아마 오늘 10시에 그걸 방영했을 거예요. 이제 에비어 누구나 그 미팅에 그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그걸 다 보고 공유하도록 오픈이 돼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고 있지만 이제 한국암에서 그런 미팅을 오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뉴필 스피치도 전체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제 파운드 PT별로 그 사장님들이 소그룹의 줌 미팅을 통해서 정보도 전달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고 데모도 가르쳐주고 쇼더프도 가르쳐주고 브랜드 PT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라인 미팅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정보를 전달하고 시스템에 관련 얘기 해주고 전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에서 또 같이 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따로 똑같이라는 개념을 중시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따로 똑같이. 자, 이게 벌써 우리 김성훈 사장 그룹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 헬스 앤 헬스 우리 양당선 김성훈 사장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미팅을 앞으로 생활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댁에서 강사가 헬스에 대한 것을 이제 시범을 보이게 되면은 집이나 사무실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하지만 행동을 똑같이 갖다 따라서 하는 개념의 그런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성행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 헬스 앤 헬스 우리 프로그램이 아주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졌는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우리 목표를 생각하고 꿈을 도달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 헬스 앤 헬스가 아주 가장 우리 그룹에서 앞서가는 그런 이
시스템이 좀 돌아가고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도 운동을 하더라도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을 보면서 각자 집이나 사무실에서 따라서 하는 익숙한 세대가 바로 2020년도 1월 이후에 신세대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리더들은 어떨까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리더는 사업자들이에요. 에르에서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복제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야 대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 아까 같은 그 헬스앤헬스는 우리 기존 리더들하고 새로운 소비자나 새로운 사업자를 유입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리더들은 뭘까요? 여기 플러스 리더십을 켜나가야 되는데 리더십에는 LS 중요성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별도로 공부를 하고 함께 LS별로 호흡을 하셔야 여러분 그룹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번째는 코어 플러스 보너스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메인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돈 얘기야.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뉴펜 성취하신 우리 신입사장님 보너스 제가 놀랐어요. 350만 원 걸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브론즈 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이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코어 보너스는요. 돈이에요. 이 수입은 근원을 알려줘야 돼. 이 개념을 모르면 안 되고요. 수입의 구조를 모르면 안 돼요. 자유자재를 여러분들 브론즈 편에서 설명해야 되고 보너스가 얼마 나오는지 탁탁 나와야 돼요. 이걸 모르고는 여러분들 그룹을 성장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럼 나는 아직까지 뭐 PT도 아닌데 홀도 아닌데 내가 이걸 알아야 되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이아몬드 아닌데 다이아몬드 보너스를 내가 지금 꼭 공부해야 되나? 여러분들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이 왜 이런 강의를 계속 하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가? 왜? 나는 아직까지 SP도 유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PT 보너스가 필요하고 하우드 PT 보너스가 얼마 나오고 뭐 다이아몬드 보너스는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내가 아메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다이아몬드가 언젠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이아몬드 보너스까지 완전히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나의 주변에 많은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 중에서는요, 나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받는 그런 주부들도 계시지만요,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즈니스가, 우리 보너스가 1000만 원만 줍니까? 한 달에 1억도 주고 10억도 주는데? 그런 보너스에 대해서 그런 큰 리더들한테는 그런 수익 구조를 설명해줘야 와닿는 거거든, 이게. 근데 내가 그걸 몰라.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내 이상 크지를 못해. 그럼 나보다 더 큰 리더가 안 나와. 자,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15%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다이아몬드 보너스가 꿰고 있어야 돼요. 코어 보너스에 대해서. 아셨죠? 덕걸?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PT랑 보너스 얼마 받고 MO를 세 그룹을 내 컨택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면 지금 10만원 보너스 받는 부분 이런 부분 알게 되고 그 다음 빌더가 되면 100만원 수익 들어온다는 거 요까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사파이드가 MO를 되면 어떻게 한 달 수입이 700, 800 들어오는지 이걸 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내가 도달하고 싶고 가고 싶어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 내 보너스가 돼요. 다이아몬드 보너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2억이 되는가? 이 보너스가 어떤 수입 종류로 해가지고 2억이 나오는가를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 다이아몬드가 돼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아닙니다. 예. 아멘은 테이블머니예요. 테이블의 돈을 지금 1조 2천억 정도 매출에 발생하면 35%, 약 4천억 정도를 테이블에 쌓아놓고 각자 노력한 것만큼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그게 테이블머니예요. 그 쌓여있는 돈을 내가 가져가는 건데 왜 여러분들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 꼭 내가 본 거 뭐 한 200만 받도 그것만 내 돈인가요? 여기 4천억이 쌓여있으면 노력한 것만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구조가 우리 사업이라고. 그럼 욕심을 내야 되는 거야. 밤을 새가는 사람들이 수익구조 진짜 빡세게 하더라도 하루만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다 여러분들 여러분 거 돼.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 강의 듣는 분들 오늘 중으로 다이아몬드 보너스까지 여러분 스폰서 엄마한테 물어봐가지고 확실하게 다 공부하실 거죠? 하실 거라면 요거로 이렇게 저한테 사인을 다 보내세요. 옳지. 네.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시키더라도 탑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3-4그 정도가 3% 나온다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데 이 3%에서 이제 3% 3-4그 이상 나오게 되면은 3-4에서 4-4그 정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10만 원 정도의 어떤 수입이 들어오고 이제 10만 원 소비자를 만들라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보너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해주면 리더들은 그래 맞아 그런 보너스를 내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일반 예비 사업자나 소비자들은 나가 저렇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 먼저 딱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소비자 5명만 찾아내면은 파운데이션이 되고 5개월, 6개월 후에는 빌더가 돼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하면 이거 눈이 팍 떠버려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 사업을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한 달에 5명 정도 소비자를 만들 수 있냐 없냐 딱 물어보세요. 다 할 수 있다고요. 누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시간이 가다 보면 6% 안 되겠어요? 그런데 빌더가 되는 거예요. 빌더는 100만 원 정도 수입 되잖아요. 빌더가 100만 원 정도 수입 된다면 그 모든 사람이 그 빌더가 되어서 다 따라가요. 빌더만 딱 되면요. 그분 절대 사업을 그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암에서 발표된 건 뭐냐면 작년 9월 이후에 파운데이션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파운데이션이 지금 금년 1월 1일부로 빌더가 된 사람이 나왔는데 보너스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금년 3월 1일자가 그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최초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금년 3월 1일자에 뉴 PT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된 사람들이 거의 유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이런 사람들이 빌더가 3월 1일부로 뉴 PT가 딱 되면요. 이분들이 늦어도 아무리 늦게 나와도요. 2년 내로 파운데이션 에머럴드가 돼요.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돼요. 파운더스 에머럴드는 연봉이 8천억 1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빌더까지만 딱 되면요. 그건 그냥 사업하게 돼 있어요. 자, 빌더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말씀드린 오너십 플러스 리더십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당연히 리더십까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소비자 5명을 만들기만 하면 우리가 5개월 후에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 아니면 3개월에도 100만 원 수입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맨 처음에 난 소비자지만 그 10만 원 쓰시는 SOP 10만 원 쓰는 분들 장바구니 이를 구성하는 그런 분들 5명을 목표로 해라 이거예요. 그럼 그분은요 파운데이션에 대한 눈이 뜨기 시작해요. 파운데이션 눈이 뜨게 되면 빌더가 눈앞에 보여요. 그래서 15만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진짜 수고해 주셔야 돼요. 요것만 수고가 되면 그 다음 다 알아서 여러분. 진짜 이제 그분은 자기 스스로 뛰어다녀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여기 포인트는 뭐야? 한 달에 5명 정도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소비하는 사람 5명을 찾아내는 거죠. 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브랜드 빌더가 가면은요, 사업가를 입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흐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하면서 뛰질 않아요. 근데 요즘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요즘일수록 더 열심히 뛰어요. 요즘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필업 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4살인데 왜 열심히 안 할까? 난 천천히 해도 된다? 그건 여러분들 자유죠. 근데 아메사합이 독특한 게 뭐냐면, 아메사합은 보여주는 사업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비즈니스인데, 무에서 유가 안 나오면 계속 무라고 생각한다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되네? 수입이 300만원씩 들어오네?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면 300만원씩 들어오는 게 그걸 끝나냔 말이에요. 봐서 그거는 상황 끝이에요. 에머럴드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평생 먹고 사는 시장 없어. 여러분들 세네그 정도 소비자 이렇게 시작한 세네그, 네네그가 여러분들 그 사람 인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요즘 직장이 3분의 1 정도가 다 감원이에요, 지금. 기업 자체가 없어져요. 재래식 기업들은 거의 다 없어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AR라든가 그 다음에 노봇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신수정, 최첨단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대기업이나 이 하청업체, 중소기업, 기술력 가진 중소기업 이외에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굴뚝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영사업도 제일 힘들게 좀 자영사업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더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전단지 돌리고 다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영사업 거의 지금 반 이상이 전부 문 닫고 있어. 그럼 이분들이 어떤 고민할까?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만나려면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또 다른 자영업을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또 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 이걸 강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뭘까? 여행 가는 거, 상속되는 것까지 제대로만 인지되면요.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움츠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후원을 다니면서 만나보면 그런 거 바로 보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리더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뭐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도요. 그냥 옛날처럼 뭐 그냥 이렇게 특별히 한 일 없이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얏트 호텔 같은 데서 노브에서 이 피아노 연주할 정도면 명문대학 나가고 굉장히 이 피아노에 대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무나 쓰질 않아. 그런 분들이 호텔도 좀 어려워지니까 다 안 쓰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 갈 데가 없으니까 식당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 하나둘이 안 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 음대 나와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도움받아야 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한다니까? 그런 분들이 아무리 사업을 얘기하고 전단지 돌려 다니면서 그런 분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 우리 그룹에, 우리 신영대생 그룹에 그런 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호텔에도 있으시니까 호텔에 아는 직원들이 잘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 자기들 말로는 어디 다단계 같은 것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신영래 사장은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약속을 잡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룹에 이런 분들이, 아니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브론즈에 대한 거, 코어 보너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정말
첫 번째 아까 수입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제 인지하셔야 되고 설명할 줄 알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다음 주에 내가 찍어가지고 이제 시켜볼 거예요. 시험 볼 거야. 이제. 이 보너스에 대해 다 눈에 확 여러분 누굴 만나든 간에 이 보너스 쫙 설명할 수 있도록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알아야 내가 누굴 만나면 수익 구조를 쫙 설명해 주지. 돈 얘기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맨 처음에 안 믿으려고 하겠지. 근데 이게 내 돈이 된다는데 소비자 5명만 해도 이렇게 된다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이웃이 돼야 되는 거야. 지나가는 행인 정말 그 사람들은 날 만나면 행운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폰서를 만나가지고 이 좋은 사람을 만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업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핀업이 안 되고 내가 보너스를 덜 받아 그렇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보너스를 내는데 500만 600만 받는 상황 해보세요. 스폰서를 능가하는 여러분들 파트너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스폰서에 대한 감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 자, 브론즈 코어 플러스 보너스에 대해서 완벽히 첫 번째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장이든 자영업자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최고예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당당하게 이 사업을 알리십시오. 옛날은 다릅니다. 귀를 쫑긋하고 다 관심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 힘이 붙이면 여러분 스폰서 도움을 받고 엄청나게 도움을 받으세요. 필요하다면 제가 여러분들 그분들 만나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찬스고 두 번째는 내부를 만들면서 이 사업자를 끌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소비자들은 제품을 사용하게 해가지고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브랜드 체인지 하게 되면 뭘까요? 첫 번째 수입의 캐시백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게 돼요. 두 번째는 너무 편리하지 않아요? 우리 사업이. 세 번째 뭘까? 제품 가성비가 너무 좋잖아요. 네 번째 뭘까? 100번 환불이 되는 완벽한 제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를 느끼게 되면요 일반 소비자들이 사업과는 다 전환됩니다. 아니면 골드 소비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2차 사업가가 나왔을 때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 오면요 인쇄, 수입, 여행, 상속에 대한 설명을 상세해 주게 되면요 여러분들 같이 똑같은 분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인쇄 수입입니다. 인쇄 수입 안에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예요. 인쇄가 네트워크예요. 이건 구독경제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바구니 SOP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10만원씩 쓰는 사람들 마이패 잘 활용하시고 10만원씩 쓰는 사람들을 5명 이상을 찾는 운동을 첫 번째 먼저 하고 이런 분들이 고정적으로 신문을 보듯이 우리가 구독경제 소비자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한 달에 5명씩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이제는 비대면이 굉장히 편안한 그런 시대가 됐고요. 카카오톡이라는 SNS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활용해가지고 신인류들이 이 특징을 우리가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신인류의 표면적인 의미 그러니까 바로 2020년도 이후에 새롭게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가족의 행복, 당당함 이것으로 남의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새로 이 젊은 세대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요. 근데 우리 세대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30 세대들이나 30대 이제 요즘 새로운 시대들은요 즐거워야 돼. 그래서 아까 헬스 같은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가미해가면서 즐겁게 이 미팅에 나오면 즐거우면서 내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포커싱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4050 세대, 40대 이후에 50대, 60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뭐예요? 무조건 수입이에요. 즐거운 거 아닙니다. 즐거우면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은요. 이분들은 무조건 브론즈핀 설명해주고 핀 보너스가 어떻게 수입이 드는가 제품을 내가 교환해서 쓰면서 어떤 수입이 드는 것을 확실하게 아까 얘기했던 수익권을 확실하게 설명해주면요 이분들은 그냥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미래에 포커싱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50대 60대 된 사람이 뭐 즐겁다고 즐거워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버지 뻘 되신 분이나 형님 뻘, 누나 뻘 되는 분들한테 뭔 얘기? 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눈이 번쩍 뜹니다. 돈이 이렇게 100만 원 뜬다면 그냥 눈이 번쩍 뜹니다. 실제 우리가. 그리고 웬만은요, 지금 브론즈 빌더가 딱 되면은 웬만한 직장 수입도 훨씬 낫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꼭 사업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입사원이 뉴 SP 되셔가지고, 소비자 관리하면서, 우리 전단이 돌려가면서, 뉴핀이 돼 있었잖아요. 300만 원 이상 수입이 들어온다? 웬만한 직장, 어느 직장 그렇게 줍니까, 이게? 자, 내 주변에 이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 6가지를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몇 분 남은 거예요? 40분 지났어요. 40분 지났어요? 그럼 20분 더 이렇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제가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우리 리더들한테 3가지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목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사업자가 목표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목표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른 데서 강의 들으셨겠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이 설문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마 몇 번 들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하니까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첫 번째 3% 아니 75년이야 25년 정도 연구해가지고 계속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33%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자, 내 목표를 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 목표를 글로 적어놓으셨죠? 오케이? 표시.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안 했으면 하셔야 돼요, 이거. 요거는 우리가 실행할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거는 25년 동안 하버드나 예일에서 통계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오래전서 이걸 생활화돼 있어요, 저는요. 근데 확실히 이게 제가 공감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놓고 수시로 읽는 습관을 갖다. 내 목표가 SP다 하면은 SP를 적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SP 계속 읽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3%가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 10% 사람들은 목표는 있어요. 목표는 있는데요, 글로 적지 않았어요. 나는 어디 해야 된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우리 자영사업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이에요. 성공하는 실패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60% 사람들이 목표를 수시로 변경해요. 이거 뭐냐? 내가 이번 달에 15% 외쳐놓고 가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 수정이에요. 그 다음에 27%. 네 번째.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목표가 아예 없어. 목표가 아예 없어.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25년 후에. 이 3%가 최고의 불을 누려요. 이 3% 연봉이 나머지 이 97%의 연봉을 뛰어넘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 사람들 어때요? 중상위 삶을 살아가요. 여기 있는 사람 중상위. 중상위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목표는 있는데 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 목표를 수시로 변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루하루 간신히 생활해.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7%는 어떻게 사느냐? 자선단체에 의존해. 이게 1, 2년도 아니고 25년 동안 그 명문대학에서 이렇게 매년 조사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건 거의 뭐 확률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표를 정합니까? 저희가 드림빌딩 할 때 목표를 정하고 매일매일 외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들어본 사람 동그라미 들어본 사람 제가 이거 외치라고 목표 정하는 거 외치라고 들어본 사람 동그라미 안 들어봤다. 난 처음이다.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자, 오늘 즉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해놓고요. 글로 적어놓고 여러분들 매일 보는 식탁이면 식탁, 냉장고 냉장고 앞에다 내 목표는 이번 달 SP다. 이번 회계연도에 내가 PT다. 내가 3년 내로 내가 다이아몬드 간다. 이걸 크게 써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외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그런 상황이다요. 저도 이런 교육을 예전에 우리 업라인들한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했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뛰었어요. 난 다이아몬드다. Why? 왜 내가 다이아몬드 안 된다? 난 다이아몬드. 아침 저녁 난 다이아몬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사람하고 안 외치는 사람하고요. 외치는 사람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안 외치는 사람은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지. 예. 자, 우리는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모인 거 맞죠? 네. 이건 통계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겁니다. 우린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다. 목표는 있는데 글로 적지 않았어요. 수익을 잊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중상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사업은요, 안 해요. 1분 1 다 가야 돼. 1분 1 다 가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목표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목표를 꼭 정해가지고 실천에 옮기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세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약속 지키는 사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약속 지키는 사람. 그리고 행동하는 리더. 행동하는 리더가 되셔야 돼요. 이건 뭐냐? 우리의 사업에서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를 계속 합니다. 니치티브에서 6가지 가치 중에서 성실성과 정직성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인티그리티. 제가 아마 제일 많이 강조하는 이런 걸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경쟁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기업의 그 회장님이 직장인의 생활수칙 10가지를 이제 발표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그분은 뭐라냐? 항상 시간을 엄수하라고 했어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성실성, 이게 무기다 그랬어요. 그분은 실제 91세까지 직장 생활하셨어요. 예. 두 번째는 뭐냐?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마. 예. 세 번째, 상시, 동료나, 상사나 동료를 흉을 보지 마라. 그건 직장 얘기니까 우리는 뭘까요? 우리 형제그룹이나 파트너, 스폰서, 이런 흉보는 그런 하지 말아라.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계속 가져야 된다 이거겠고요. 그 다음에 남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라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부재중 전화를 받을 때 반드시 회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자 메시지 봤죠? 이 6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받으면 스폰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는데 내가 못 받았어. 근데 와보니까 스폰서 전화가 와 있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문자로 회신하든지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러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사장님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중요한 전달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스폰서나 업라인 전화를 하거나 하면요, 누구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피하지 마세요. 요거 아셨죠? 어떤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절대 피하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번 달 SP 가겠다고 했는데 SP 못 갔어. 근데 스폰서 전화 왔어. 어떤 전화를 뻔히 알죠? 부담스럽죠? 목표를 내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일부러 전화 안 받는 사람 많아요. 이거 자격 없어요. 사업할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음 달에도 안 되고 그 다음 달에도 안 돼요. 여기서 고쳐야 될 게 뭐라고요?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모든 전화를 직접 받으면서 제가 못하시면 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피곤해 너무 못했다고, 아니면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고 얘기하면 돼요. 뭘 피합니까? 내 사업인데. 여러분 스폰서는 어떤 분이에요? 업무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도와주는 분 아닙니까? 왜 그런 분 전화를 피합니까? 이게 여러분 사업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그룹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건 어떤 사회든 간에 이런 사람 도태됩니다. 조직에서도 도태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사업 안 됩니다.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못한 대로 열심히 잘하겠다. 사장님, 내가 이렇게 목표를 아직 못했으니 사장님 정말 제가 잘못된 것이 꾸중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바뀌어야 될까 얘기해 주십시오. 전 지금부터 하나라도 제가 실천에 옮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소리도 이번 달에 못해서 그분 다음 달에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2의 천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지난달 OSR 제 강의 다 들어보셨죠? 네? 그거 반복 들으셔야 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부모 잘못 만나고 돈 없고 이거 다 핑계, 다 의미가 없어요. 제2의 천성을 능가한다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공 못하고 이런 좋은 조건에서 좋은 회사를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안 된다면요,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습관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리더들은 제 꿈 중에 하나가 내 주변에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난하게 사는 없도록 만들겠다는 게 제가 모토예요. 여러분들 거기 동의하시죠? 네? 동의?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씀드린 부분을 철저히 이해해 주셔야 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걸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S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LS. 이건 뭐냐? 라인하고 스폰서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업라인과 나와 파트너, 이런 관계를 돈독하게 해나가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뎁스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오너십에는 이게 여기까지 해당이 안 되는데, 리더십은 여기에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팀워크와 LS와 그 다음에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사수비, 이게 복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잘 복제가 돼야 되는데, 이 복제가 잘 되려면 스폰서, 업라인, 이 성공한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정말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계속 소통하고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고, 그 다음에 아까 후천적인 행동이 뒤따르는 분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행동과 비례해서 그룹을 키워나간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크로스 라인은 뭘까? 형제그룹 간에 쓸데없는 이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업 열심히 하고 다이아몬드 가자. 이렇게 요런 건 필요한데, 너 이번 달 몇 퍼센트 갔냐? 니네 그룹은 SP가 몇 잖아. 이런 거 묻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형제그룹 간에. 이게 크로스 라인이야. 그 다음에 스폰서 제껴놓고 업라인하고 모든 거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크로스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업라인이 지정해주고 정해준 거는 예외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사회구조는 두 신분만이 성공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해박한 자기 본인의 전문가들이에요. 이걸 FA라고 그래요. 프리어 에이전트. 뭘까? 야구든 축구든 그냥 진짜 에이전트. 그분의 최고의 어떤 그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연봉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마찬가지야. 자영사업은 여러분들 스스로 연봉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 크라운 멤버스 되면 내가 연봉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FA야, 우리도. 이런 사람들 앞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두 번째, 움직이는 CEO가 돼야 돼요. 자유계약 선수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 움직이는 CEO야. 예. 여러분 움직여서 띄우고, 별로 띄우고 해가지고 여러분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거야. 이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데서는 바로 오너십과 리더십이 같이 병존해야 돼. 명문가의 그룹, 가무 있는 그룹은 바로 리더십까지 겸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우선 오너십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룹을 키워나가고 이런 미팅을 통해서 리더십을 키워나가면서 LS를 존중하면서 팀워크에 힘을 얻어서 우리는 뎁스가 되고 뎁스가 되면서 인센티브를 받고 수많은 복제된 리더들 내부에 탄생시켰을 때 우리는 엄청난 네트워크의 그 위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발로 뛸 때입니다. 이것저것 생각도 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암의 삶 고민할 삶이 아닙니다. 머리를 하지 마세요. 머리가 무거워지면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면 발이 무거워져요. 머리는 가볍고 발이 가벼워야 돼요. 머리 가볍고 발이 진짜 가벼워야 돼요. 그래는 뭘까? 시스템대로 그대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자,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초기 접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하고 또 경험이 좀 부족하고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적용하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신감이 쌓여요. 우리 윤영수 사장님 들려? 윤영수 사장님 들려? 사장님은 아주 적잖아. 지금 여러분들 사장님 아이들이 앞으로 1, 2년 후에 다이아몬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두려워요. 1, 2년 후에 다이아몬드 되면 너무 젊은 나이에 다이아몬드 되잖아요. 감당이 안 돼. 많은 경험을 쌓아나가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하세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장님들이 이 순간에 그 젊은 나이에 이 비전을 보고 이 사업을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단련시켜 나가는 과정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 흔들지 마시고 이 미팅을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단련시키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꼭 다이아몬드만 성공 안 해요. 에메랄드만 여러분들 돼도요 크게 성공하는 거니까 하여간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 팀이 만들어지는 팀워크 속에서 즐겁고 재밌게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사업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이하이.